예, 혜라님, 윤 대통령 석방 전까지 중도 보수를 외치면서 친기업적인 정책, 그다음 K, 엔비디아, 뭐 AI 이런 것들을 강조하던 이재명이 석방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싹 사라졌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아니 차별할 수 있는 기회잖아. 네. 근데 어리석기가 이래서 열등이는 바보 같고 등신 같은 행보를 하는 거야. 윤 대통령은 지금 계속 지지자 결집하고 막 소리내고 그러잖아. 그걸 그냥 하게 내비두고 자기는 친기업 행보를 그냥 하고 계속 민생 경제 얘기하고 그냥 중도층을 향해서 계속 얘기해야 돼. 근데 이분은 정말 약자 마음이 센 게 뭐냐면 뭐 하나를 꾸준히를 못해. 조금만 상황이 변하거나 저항이 오면 무서워서 정말 바로 말을 바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말만 많다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날마다 말을 바꾸고 쥐새끼처럼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막 던지는 사람으로 보이지. 그래서 신뢰를 못 얻고 있는데 또 윤 대통령 나오니까 바로 태세 전환해서 윤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하네. 이게 바보 같은 짓이야. 왜 싸우려고 할까요? 항상 정치인들은 상대와 싸우려고 해. 왜 그러냐? 상대를 보면 되게 두려움이 올라와요. 상대가 뭐라고 얘기할 때 공격당하는 두려움이 올라와. 그러면 이 공격당하는 아픔 보는 두려움을 그냥 인정하고 왜? 이거 가짜잖아. 가짜 마음이거든? 이 약자 마음이. 근데 이걸 가짜 마음에 속아.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진짜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 이 마음 보는 게. 두려움 보는 게. 약자 보는 게. 그러니까 미움으로 가는 거야. 내가 이겨먹어야지. 저 사람 이겨먹어야 인기 있을 것 같으니까 고집 부리면서 딱 미워해.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해서 공격해. 그럼 저쪽은 또 세 마디 해. 왜? 이겨야 되거든. 국민이 볼 때 아 네가 이겼다 그래야 나한테 표 줄 것 같아. 근데 국민이 그걸 이겼다고 봐? 저런 찌질한 것들 싸움박질만 하네. 저런 양아치 이렇게 보거든. 근데 둘이 맨날 싸우니까 두 놈 다 쓸모없는 놈인데 두 놈 다 버릴 수는 없잖아. 정치는 해야 되고. 내비두는 것 뿐이야. 하지만 큰일 났다 이러고 있거든 국민들이. 근데 한 사람이 다른 행보를 하면 이 사람을 다르게 보겠지. 근데 이 다른 행보를 못하는 게 두려움 때문이야. 근데 조금 반대 측면에서 다른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라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그 이재명과 윤석열이 적대적 공생 관계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전에는 비명계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고 야당 연합체들한테 되게 압박을 받다가 오히려 윤석열이 석방되니까 이걸 기회로 자기의 위기를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 윤석열이 살아야 이재명이 살아.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은 경쟁자는 운명 공동체야. 도플갱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으면 이재명도 죽는 거야. 죽을 지경이야 윤석열이 옥중에 가서. 그럼 자기도 똑같이 죽을 지경이야 공격받아서. 근데 윤석열이 나오니까 자기도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 근데 에고는 그걸 몰라. 저 사람을 적으로만 봐. 에고의 눈은 그렇지 않아. 대척점에서 적이잖아. 저 사람이 내 대통령 뺏어가서 이것만 보지. 적이 곧 자기를 가장 살리는 존재란 걸 몰라. 배우자가 어때? 제일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하지만 제일 무섭고 제일 나를 두렵게 하고 버림받을까 봐. 이런 존재잖아. 에고는 어리석어서 한 면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라오거든. 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가짜지. 나의 구원자이기도 하다 이거야.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근데 그 구원자라는 건 모르는 거야. 윤 대통령이 나와서 오히려 비명계가 그치고 민주당이 또 똘똘 뭉쳐서 밖에 적이 없을 땐 자기를 공격하다가 밖에 적이 보이니까 이제 그쪽을 공격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자기한테는 유리한데 문제는 이런 에고의 속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안 싸우면 안 돼. 늘 싸워야 돼 에고는. 왜? 너무 두려워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현상이 있지. 자기 혼자 앉아있을 때 자기가 뭐 공부하거나 일할 때도 늘 자기랑 싸워. 너 이거 못했지. 너 이거 병신같지 하면서 자기를 공격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와 갈등하고 분열하고 혼자 있다고 해서 미움을 안 쓰나? 계속 써. 그러다가 누구랑을 만나면 또 그 사람한테 써. 겉으로 드러내고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너 미워. 이건 미움이 아니라 미운 마음을 갖고 노는 거고 속으로 비교해. 아, 저 사람은 S대 나왔지? 나는 Y대 나왔고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지? 나는 얼마 버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이쁜가? 왜 쟤 저렇게 잘나졌어?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비교해. 얘가 미움이거든. 그리고 싸워. 걔랑 싸워. 이겨먹으려고. 머리로 자각을 못해도 늘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집단과 집단이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근데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 내 새끼를 혼내.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사람이랑 싸우는데 누군가랑 싸워야 되는 게 에고야. 왜?
안 싸우고 있으면 봐야 돼. 자기의 아픔과 수치 보는 두려움. 자기의 존재의 수치와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운 약자 마음이 올라오면 참을 수가 없어.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때 미움을 쓰거나 사랑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때 쓰는 미움과 사랑은 전부 다 가해자 마음이야. 미움이라고. 그래서 사랑을 쓰는 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이야. 집착하지 사랑받겠다고. 집착하는 가해자.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집착이지. 막 윤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올 때 막 울컥하고 이거 사랑 같지? 집착이야. 지지자들 선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엄청 미워하고 있잖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엄청 집착한다는 건 이 집착 반대편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야. 내 여자친구를 엄청 사랑한다는 건 이 집착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게 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하면 그때는 죽이거나 빼앗겨서 미워하게 돼 있어. 사랑했던 만큼, 그치? 똑같아.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집착을 쓰거나 또는 거부감, 막 미움 쓰면서 가해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에고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이게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완전한 하나가 안 되잖아? 친명, 비명, 민주당, 그치? 이 친윤, 비윤, 막 이렇게 계속. 그리고 친한계였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도 또 어떻게 됐어? 친한계도 또 이탈하고 막. 계속 뭔가 싸웠다, 붙었다, 헤어졌다 하는 게 왜 그러냐? 자기 이익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오직 나밖에 없거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늘 그걸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은 나라 생각을 해. 지들은 거기서 물고 뜯고 처먹겠다고 이러고 하고 있고 국민들, 중도층 국민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국론 분열되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그리고 정치권 원로들, 정치를 많이 해본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욕심이 없어. 이제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 이익 보지 않는 자리 밖에 가면 이제 나라 걱정하는 거야. 큰일 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 내리든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내잖아. 그치?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이미 내 손해 이익에 딸려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탐욕이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의식 자체가 자기의 손해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딱 가져야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 보겠다고 안 하는 거야. 나는 윤 대통령이 그게 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정치꾼이 아니고 검찰총장으로 결기 있고 이런 줄 알았더니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기 무슨 윤석열 파가 있었다. 무슨 사단 뭐 이게 있었다대. 그게 그렇게 개파나 어떤 사단이나 뭐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날마다 누구랑 싸워. 박기랑 싸우고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싸우는 사람이야. 분열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청년 결백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다 감싸고 자기 말은 무조건 맞고 내 편은 다 옳고 네 편만 틀려. 이재명 대표만 조사. 그러니까 어때? 문재인 정부 때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을 줄 알았더니 더 분열됐어. 지금이. 그러면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가 되면 분열이 안 돼. 더 분열되지 또. 나라가 이래서 망하는 거야. 진짜 우리나라는 그 외국의 그 어디야 후진국에서 내란 일어나서 시아파 순위파 있듯이 성렬파 제명파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수괴라고 봐. 자기의 그 지지자들 거느리고 상대방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거기를 무차별 공격하고 자기 지지자들 이끌고 내란 선동하면서 법원을 막 공격하든 사법 시스템을 막 공격해서 자기를 보호하게 만들고 둘 다 똑같은 인간 둘이 지금 양쪽에 있는 거야. 둘 다 아웃돼야 돼. 두 빌런이야. 외신에서도 영국 가디언지에서도 지금 윤석열 석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도 검찰이 절차적 실수로 인해서 이제 본인의 절차적 실수를 인정해서 더 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진짜 모르고 멀어질수록 정말 잘 보는 것 같아요. 객관화되니까. 유튜버들도 어때? 극우 극좌 유튜버만은 다 말짱 도루묵이야. 왜? 그걸 통해서 돈을 벌으려고 하고 나 인기 얻고 나 구독자 늘리고 나 인정받으려는 의식이 탐욕이 들어가잖아. 그건 정확하게 못 보지. 중도 정치 유튜버들이 할 때 그게 옳은 말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그 자기 사랑받겠다는 집착하는 애고가 분리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내 편 이겨라 하면 너무 신나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상대를 공격하고 우리 편은 다 맞다고 막 거짓말을 선동을 하고 하면 그거 좋아해.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 나라의 법을 누가 따르겠나? 공권력을? 아무도 안 따르면 어떻게 돼? 내전 상태로 가.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권력 있나? 돈 있나? 자기 호위한 호위무사 있어? 그 시아파 순위파들만 살고 나머지 국민들은 시아파가 오면 순위파한테 잘해준 사람 다 죽이고, 순위파가 오면 옛날에 우리 북한 공산당이 왔을 때 우리 국군이 공산당 말 듣지 마, 공산당은 국군 말 듣지 마 하면서 학살당하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있었잖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어디에 붙어야 되고 나라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데 공권력 무너지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옳다, 우리 이재명 대표 옳다, 이거 하나 붙들고 공권력을 막 무시하고 재판관을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풀려난 것도 내가 보기에 두려워서 풀어준 거야. 어떻게 보면 국민이 너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국민을 잘못된 건 딱 눌러줘야 되는데 마음의 힘이 약한 거지, 그 판사가. 그랬는데 검찰총장도 마음의 힘이 약한 거지. 눈치 보는 거지. 국민들이 막 좋아하니까,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항고를 하면 나를 죽일 것 같거든. 너무 두려움이 올라. 그 두려운 약자가 가짜 마음이에요. 이래서 지도자는 강자 마음이어야 되는데 약자를 안 죽이니까, 그거로 맨날 미움 쓰고 싸움박질만 했던 인간들은 전부 약자 마음이 안 죽어서 결정적인 때, 미움받을 만한 때는 너무 두려워서 올바른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왜? 미움받는 건 손해보는다고 느껴. 사랑받아야 이익이라고 느껴. 그 탐욕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러니 나라가 엄청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이슈가 나타난 거야. 말 안 듣지 지금. 이제 점점 아파질 거야. 그리고 윤 대통령 좋다고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복귀하겠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옥중에서 나올 때 하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참여를 안 했어. 비상계엄 잘못했다고 참여를 안 했어. 국민들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벌 주지 말자고, 탄핵 기각하자고 하니까 벌 안 받으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백현동 잘못 안 했대잖아. 왜? 벌 받지 않으니까. 아주 아프게 벌 받을 때만 애고는 참여하거든.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또 하지. 그리고 보니까 국민 앞에서 총 다 나오게 하고. 이게 무슨 후진국이지. 예전에는 국민 앞에서 총은 안 보였거든. 이렇게 하는데 탄핵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 한다? 지지율 또 폭삭 떨어져. 바로. 그러면 어떻게 돼? 비상계엄 또 해. 그땐 치밀하게 하겠지. 한번 또 당해보고 싶은 건가? 나라 망하고 싶은 그 과정 중에서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망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또는 인용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재명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국민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 누구 하나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할 거라고.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식이 중요하거든. 그 탄핵 기각, 탄핵 인용 이걸 갖고 막 싸움박질하면서 나라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안 받아들이려는 그 의식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는 거지. 뭘 해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나라를 일으키겠어. 윤 대통령이 나라 이제까지 정치할 때 나라가 편안하고 뭐가 잘 됐나? 더 시끄러웠어. 내려가니까 차라리 조용하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 더 시끄럽지. 개딸들하고 재판을 받네 마네. 또 왜 그렇게 시끄러운 인간들을 꼭 대통령을 놓을까? 국민들은 머리로는 시끄럽고 싸움박질하는 게 싫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국민들이 싸움박질하는 정치인 싫다 하면서도 내버려 두잖아. 둘 다 지지하고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 지긋지긋해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죽고 우리 진짜 끝난다. 이러면서 내려놓고 좀 편안한 사람, 너무 집착이나 거부감 없고 국민들이 막 반대하지 않은 중도 온건한 분을 올리게 될 때까지 이게 계속돼. 이 고통이 좋은 거야. 즐겨. 미움이 너무 좋아. 우리 국민은 싸우는 게. 나 진짜 광화문 가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좋아. 나는 그들이 뭔가 되게 괴롭고 나라 걱정에서 나온 줄 알아. 눈이 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뭔가 되게 즐겨. 나는 지금 애국한다고 착각해. 길바닥에 나와서 그 짓을 하면서. 그리고 한 반수 정도는 돈 받고 나오는 꼬라지야, 얼굴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들이 엄청난 가해자를 한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치?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이슈가 나온 거예요. 국민들이 그 의식에 정신을 안 차리면 정치인 의식도 썩었고 국민 의식도 썩었고 죽는 길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국민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약소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디오피아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건 정신력이거든. 단결하고
서로 상생하는 정신이. 지금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 중에 하나야. 망하거나 강대국이 되거나. 망하진 않겠지? 왜? 우리나라에 영이 와 있고 위슈가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고통은 더 겪을 거예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야, 아직 멀었구나, 의식이. 누군가를 편들고 옹호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랑을 느끼니까 뭐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그게 가해자인데. 망하게 하는 건데. 자기 삶도 그래서 망했을 거야. 되게 아파졌을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깨우려고 위슈가 나왔는데, 위슈가 이게 구독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얘기를 들으려면 더 아파져야 돼. 할 수 없어. 아직도 짱짱해. 광화문 가봤더니 너무 즐기고 있어. 아직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야. 그냥 경제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하게 되고 막 엄청 아파져야 이제 그제서야 놀래서. 아니면 윤 대통령이 복권해서 막 탄압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 다 복수할 거거든. 비상계엄 과정 중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증언했던 사람 다 내려 꽂고, 그 사람은 그게 특기 아니야. 무자비하게 조지고 비상계엄 다시 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때서야 또 국민들 마음 올라오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돼서 개미움으로 싸움박질하고 이재명 대표가 비명 행사하듯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망치는지를 보게 되면서 그 두려움을 느낄 때 두 빌런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나라의 어떤 중심에서 자기 편을 모아서 공격하고 싸움박질하는 사람, 내란 일으키는 시아파, 순위파의 두목과 같은 두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도 온건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 그 집착과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윤 대통령이 집착을 자기 편에 심하게 일으키는 만큼 상대편의 거부감을 일으키잖아. 그 집착과 거부감은 하나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재명 대표도 똑같잖아. 상대편의 거부감을 심하게 일으키는 만큼 자기 편에 집착을 일으키지. 집착과 거부감이 수치거든. 이 수치 에너지가 제일 센 사람이야, 둘이. 이렇게 센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중도 온건한 사람. 근데 우리 국민은 싫어, 그게. 너무 수치를 좋아해. 나라가 개수치가 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